네, 안녕하세요. 저 주천면 농민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상추 연작 피해 예방 및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들빼기 윤작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자리는 주천면 고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추 시설 재배 하우스입니다. 저희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민간 전문가 배남현 선배님과 함께 운봉 상추연구회 회장님이신 이만수 회장님께서 같이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업 기간을 올해 4월에 이제 농가분과 함께 세부 계획을 짜고 소요 물품을 먼저 사둔 후에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증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먼저 첫 번째로는 상추는 연중 재배가 가능합니다. 시설 재배로 연중 재배가 가능한데 연작장의 피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연중 재배를 하게 되면 토양에 염류가 직접되고 이 염류 직접으로 인해서 병해충이나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작장애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김장철 그리고 3, 4월에 봄철에 상추의 가격이 하락됩니다. 이 상추가 가격이 하락되는 시기에 어떻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들빼기는 70일에서 80일 정도로 단기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들빼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냐면 일단 연작장애를 경감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토양을 분석합니다. 고들빼기를 파종하기 전과 고들빼기를 수확하고 난 후에 토양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들빼기를 수확 후에 그 다음에 상추를 뿌렸을 때 얼마나 연작 피해가 경감하는지 이것까지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추를 연중 재배했을 때와 상추와 고들빼기를 교호 재배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거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단 이 지금 뿌려놓은 고들빼기의 상황은요. 타종을 9월 6일 날 했습니다. 고들빼기는 아주 작은 미세종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흙에 섞어서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지금 고들빼기를 쭉 재배해 주시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종자를 자가체종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가체종한 종자에는 이 줄기 등 이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파종량을 적정히 얼만큼이다 라고 수치로 말씀해 주시기 되게 어렵다고 하셔서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뿌리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 한 동에 하우스 660제곱미터당 한 200g 내복, 그러니까 800g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줄였습니다. 600g으로 뿌렸는데도 이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발화율이 좋았던 탓인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발화는 파종하고 한 6일 후에 9월 12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한 10월 12일 정도에 여기 고랑에 멀칭 작업하고 이제 뿌리는 제초 작업은 수시로 해줬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잎과 뿌리를 다 먹는 식용작물이다 보니까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분 관리는 파종하고 나서 발화를 위해서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2번을 주고 그 9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토양이나 작물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조절해서 주고 있습니다. 온도 관리 같은 경우는 차광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보온을 위해서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책장을 닫아주고 그리고 오전 좀 열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배상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밀파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정 파종량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이게 많다 보니까 작물 간의 경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육 속도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뿌리가 아직 정말 작은 수준인데요. 먹기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뒷 페이지에 사진으로도 좀 첨부를 해놨는데요.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이 발생한 곳은 좀 많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잎과 뿌리, 작물 전체가 식용 부위이기 때문에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이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제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관련 사진을 조금 재배 기간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10월 31일 파종 55일 정도에 쟀을 때는 잎은 한 20cm, 뿌리는 10cm 정도로 크기가 재졌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확은 저희 오늘 이후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들빼기가 출하되고 나서 이제 상추와 가격 비교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겨울 작기가 끝나면 봄철에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고들빼기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너는 상추 후자 고들빼기 재배로밖에 안 보여. 근데 제목은 연작장애 상추 연작 피해 예방이래. 후작이 아니고요. 개념이 이 동에는 이필지에는 지금 상추를 안 심고 이게 여름철에 한번 심고 시기를 맞춰서 1차적으로 이필지에는 계속 이제 요걸 수확을 하고 다시 또 여기다가 꼬들빼기를 또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 여름에 상추를 정식을 해서 개선이 얼마나 됐나 옆에 동하고 비교를 그러면 하는 그 개선하기 위한 뭐지? 실험 결과나 데이터나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있어? 토양을 이 고들빼기를 파종하기 전에 일단 토양을 분석을 각 했고요. 동마다 필지마다 별도로 토양 채취를 해서 토양 검사가 전도 있고 요거 중간중간 중간도 계속 하고 있고. 있고요. 또 후에 또 아, 중간에도 하셨어요? 중간에도 우리 소장님 채취하시다가 아, 계속 그럼 지금 하고 데이터가 있어요. 있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기는 뭐냐면 완성이 안 돼 있어도 지금은 토양 성분은 뭐 비료 성분만 조사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가 상추가 선충이 되게 많은데 얘를 심을 때 예를 들면 선충 밀도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건 그것도 같이 선충 밀도 그거가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그걸 좀 묻고 싶었어. 이게 연작장애라고 하면 그 화학성 비료 쪽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선충이라든지 위의 병균들을 잡아내야 되잖아. 그럼 똑같은 상추 엽채류로 같으면 지금 고들빼기도 지금 엽채류자 입이 넓은 거잖아. 그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뿌리 쪽에서 어떤 물질 같은 거를 냈을 때 그런 큰 작용을 안 할 것 같거든. 가령 녹비작물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물질을 내기 때문에 통역 물리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이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어 같은 보여. 왜냐면 뿌리 길이도 10cm 전후라고 하면 이게 연작장애를 잡아내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녹비작물 같은 경우는 미세 구멍을 뚫어내거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뿌리에서 호르몬 같은 것들도 페로몬도 내고. 근데 내 생각엔 그냥 후작 개념일 뿐이지 이게 연작 장애라든지 염류집적 장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소득 향상 쪽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양 검정을 해봐야 되는 알겠지만 그 경험상 느껴봤을 때는 큰 그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조사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좀 전에 어떤 선충 밀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충 밀도는 뭐 기도란이나 진흥청에 의뢰하면은 밀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탐습 다 끝날 때쯤에 작기 중간에 채취해서 시료 보내보고 그다음에 얘 작기 끝나고 나서 한번 보내보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상추에서 굉장히 선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연작장애지만 선충도 연작장애잖아요. 얘를 키워가지고 선충만이라도 밀도를 떨어뜨려 준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을까? 어차피 2년 사업으로 돼 2년 있어요. 사업이니까 괜찮네. 그럼 다음에- 올해 떠놓고 내년에 심기 올해 전에 여기 때하고 내년 상추 여름 작기 때 두 작기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작기 끝나고 그 사이에 한번 채취를 해보도 되는 거죠. 이게 여름철에 고온기 때 원래 엽채류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너무 기온이 높아하다 보니까 평야지 같은 데서는 또 재배가 힘들고 저희 쪽에는 고랭지 쪽이다 보니까 저도 소장님한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망설였어요. 제 땅 상태도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도 퇴비차도 한번 했었었고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됐었는데 이 꼬들빼기 9월달에 꼬들빼기를 정식할 시기면 저희들이 상추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면은 꼬들빼기 심는 것보다 수확이 3배 이상 나와요. 그 한 2달 사이에.
그래서 망설였다가 소장님이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안을 해주셔서 땅 상태도 저도 그러고 이게 또 저도 이제 운봉 상추에 저희 회원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추 농가들이 재배한 연수는 많은데 토양에서 재배하는 게 여름철에 비쌀 때 나오더라네요. 병해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작장이나 그런 개념으로 수확이 안 나오니까 가격대는 비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완화가 개선이 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피부에 딱 와닿을 정도로 효과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 도움은 됐지만은 그래서 이게 또 이 개념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후작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시즌 9월달에 저희가 피해를 좀 감소하면서 정식을 해가지고 김장 시즌에 맞춰서 가격대가 나가면은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저희들은 그것보다 저 입장에서는 그 소득 개념보다는 이게 일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수확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 중이에요. 이게 또 정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쪽만 판매 목적보다는 토양 개선 개량 쪽에 우선 목적을 뒀으니까 노타리를 쳐버리고 다시 정식을 할 그럴 생각도 있어요. 이 일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지금 저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셨다면은 아마 이게 계산은 많이 될 걸로 봐요. 저도 농가 입장에서는 토양에 저희 첫째 목적이 그 토양 개량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아까 또 강화를 하셔가지고 소득 면에까지 접근을 해서 수익성을 내게끔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